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데코 시리즈의 세 번째 5가지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효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그래픽을 만들다 보면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효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을 모두 애프터 이펙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들이 애프터 이펙트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한 번에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바로 베네치안 블라인드라는 효과인데요. 이 효과는 한글명으로 되게 특이합니다. 베니스식 차양 효과입니다. 한글판으로 보면 솔직히 내가 마우스로 누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말을 보고 마우스로 누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봐도 뭔가 쓸모 있을까? 과연?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은근히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주 쓰이거든요. 특히 가로줄 무늬로 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럴 때 자주 쓰이는데 한번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무 소스나 준비해주세요. 저는 그냥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레이어를 하얀 색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게요. 컨트롤 Y 눌러서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샘플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위에다가 효과를 넣어 볼게요. 이펙트 패널에서요, 트랜지션, 한글로는 전환에 있습니다. 전환에 내려보시면은 베네치안 블라인드, 베니스식 차양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마우스로 끌어서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놓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처음에 아무런 효과가 보이지 않는데 머스타드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우선 아무 소스나 준비해 주세요. 개드립 누가 쳤어? 댓글하고 뭐지 했네. 처음에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트랜지션 컴플리션? 뭐라 이거? 갓 이버 출동 컴플리션. 오케이. 여기는 트랜지션 컴플리션의 값을 높여보면은 이렇게 가로줄 무늬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그냥 조절해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디렉션, 이 가로줄의 각도를 정하는 거고요. 아우, 눈 아파. 이렇게 너무 촘촘해서 눈이 아프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드를 높여주면은 이렇게 가로줄이 넓어집니다. 이 효과의 아쉬운 점은 이 가로줄의 기준점을 좀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좀 이렇게 골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좀 아쉬워요.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가로줄 됩니다. 가로줄. 자, 그리고 페더 값은 이렇게 높여주면은 페더, 그러니까 부드럽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줄이면 이렇게. 솔직히 페더 값은 잘 안 씁니다, 이 효과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0으로 두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대체 어느 구석에 써먹냐. 이 효과가 애초에 카테고리가 트랜지션, 한글로는 전환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환은 보통 영상이 A 영상에서 B로 넘어갈 때 그 사이를 부드럽게 넘어가주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효과를 전환이라고, 트랜지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효과를 트랜지션으로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더블 클릭해주면요,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 트랜지션 컴플리션 값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타임바를 0초에 둔 다음에 트랜지션 컴플리션의 스톱워치를 누르고요, 100으로 만들어줄게요. 100이어야지 이제 원래 하얀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1초쯤으로 가서요, 트랜지션 컴플리션의 값을 0으로 바꿔주면요, 0이면은 이제 해당 레이어가 온전히 보이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짠, 이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구리죠. 뭔가 되게 구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키프레임 그래프를 적용해야 훨씬 더 예뻐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 트랜지션 그래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모두 선택하고 그래프 누른 다음에 선택하고 F9 눌러서 빠르게 갈게요. 그러면은 슝, 이렇게 되죠. 자, 좀 더 늘려볼게요. 어떤 느낌이 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만져보면서 느껴봐야 돼요. 느낌이 괜찮아졌다. 오케이. 에펙은 만져보면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키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옮겨보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보면은 0초에서 1초 전까지는 이제 하얀색 화면이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렉션을 살짝 돌려주면은 당연히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이런 애니메이션을 줄 때 쓰는 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굳이 애니메이션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로줄이 있는 이런 영상 그 자체로 쓰일 때도 이 효과를 쓰곤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효과는 바로 레디얼 와이프, 한글로는 방사형 지우기입니다. 자, 이 효과는요, 아주 간단해요. 자, 이것도 역시 트랜지션 전환 쪽에 있고요. 레디얼 와이프를 적용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뭔가 지금처럼 이런 시계 느낌의 이펙트를 이렇게 적용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디얼 와이프도 베네치안 블라인드와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애니메이션이 어떤 모양이 될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시작은 0이어야 하고 대략 1초쯤에 100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그래프를 바로 만져주면 되겠죠.
이 그래프 조작은 마법의 그래프예요. 왜냐면 하면 다 멋있어지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방사형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퍼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의 이펙트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이 효과를 쓸 때는 회전과 같이 쓰면은 궁합이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타트 앵글, 이 효과를 같이 쓰면은 되게 궁합이 괜찮은데요. 자, 이 스타트 앵글은 시작하는, 비디오 클래스는 왜 이리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싸시네? 강퇴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쏙닥쏙닥 얘기하는 거지. 자, 다시 네, 스타트 앵글을 0에서 뒤에는 살짝 뭐 한 90도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뭔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어지는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조정해서 약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뭔가 멋있게 지어지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옵션은 되게 뭐 별게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할 건지 뭐 시계 방향으로 할 건지 막 그런 옵션도 있고, 이것도 역시 페더라고 해서 이렇게 모서리가 흐릿해지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와이프 센터, 이 효과의 센터 부분을 지정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오케이. 레디얼 와이프 클리어. 자, 세 번째로는 CC 그리드 와이프인데요. 이 효과는요, 바로 적용했을 때는 대체 어디다 쓸지 되게 애매해 보이는 효과라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이러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효과인데요. 이것도 역시 화면 전환할 때 쓰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뭔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일단 한번 풀 HD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되게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장면 전환을 쓸 수 있는 이 효과 바로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하얀색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파란색 레이어인데 파란색 레이어가 하얀색 레이어를 이렇게 바뀌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물론 반대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 파란색 레이어에다가 효과를 다시 찾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에서 CC 그리드 와이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플리션을 뭔가 벌집 피자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의 매직 클로 같기도 하고, 이 효과를 한 20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값을 하나씩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센터는 뭐 별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도록 하고, 로테이션은 이거 자체의 회전 값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뭐 큰 의미 없죠? 그 다음에 보더, 이 보더는 이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께를 얇게 만들거나 두껍게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건데, 특징은 얇게 만들면 만들수록 좀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 타일은 숫자를 낮게 할수록 한 타일이 커지고요, 그리고 높게 할수록 멀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10 정도로 해놓아 볼까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쉐이프도 레디알, 도어, 렉탱글러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기본값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렉탱글러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뭐 둘 중에 원하시는 걸로 나중에 어차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써보시면 되겠고요. 렉탱글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버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쉽게 이거 클릭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도록도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플리션을 0으로 둔 다음에 컴플리션에 스탑워치를 놓고 키보드로 U를 한번 누르면은 해당 키프레임이 바로 뜨겠죠. 그 다음에 1초가 아니라 이번엔 한 적게 해볼게요. 0.5초, 0과 1초 사이에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값을 100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얀색이 됩니다. 재생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뭔가 느리죠. 이 느린 것 같은 느낌에는 당연히 그래프를 넣으면은 약간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느려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의 그래프 적용! 어울리는 느낌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지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약간 느리게 애니메이션이 1초 정도는 돼야지 느낌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초 정도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상태에서도 보더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일 이런 옵션들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쉐이프도 레디알로 한번 바꿔보고 렉탱귤러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렉탱귤러가 훨씬 괜찮네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로테이션을 바꾸면은 좀 더 느낌이 괜찮아집니다. 애니메이션 시작부터 요 끝까지 이 로테이션도 같이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테이션을 더블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바를 쉬프트 누르면서 옮기면은 여기 딱 달라붙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에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찍고, 이 키프레임은 맨 뒤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 좀 이상한데 마법의 키프레임 그래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마치 조미료 같은 거예요. 넣어야 웬만하면 다 괜찮아집니다. 너무 많이 돌린 것 같으니까 0도에서 45도가 되게끔,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괜찮죠? 자, 만약에 이 솔리드 레이어가 아니라 이미지로 하고 싶으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레이어 하나만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프리 컴포즈를 누르고 이 위에 있는 걸로 옵션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르세요. 이 아래에 있는 것도 하나만 선택하고 프리 컴포즈 한 다음에 이 위에 걸로 선택을 하세요. 위에 있는 이 컴포지션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뭐 사진을 넣으면 되겠죠? 제가 옛날에 썸네일 각이라고 하면서 뭐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전 컴포지션 돌아가 볼게요. 탭 키를 누르고 지금 컴포지션이 이거고 이전 컴포지션이 이거란 뜻이에요. 이걸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블링크를 반복으로 하는 이펙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외우는 걸로 무지성 외우기로 가겠습니다. 우선 완성된 느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반복해서 반짝반짝하는 거, 뭔가 깜빡이 같죠? 자동차 깜빡이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일단 해당 레이어에서 키보드 T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페시티, 불투명도가 뜨는데요. 이 불투명도의 키프레임을 일단 하나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지금은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오페시티가 100에서 0이 된다. 뭐 여기서는 키프레임 그래프를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시 뭐 100이 된다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고요. 키프레임을 몇 개든 만드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키프레임 2개만 넣어볼게요. 100에서 0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 봤는데 이 상태로 반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이라고 치면 1, 2, 1, 2, 1, 2, 1, 2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페시티에 Alt를 누르면서 스탑워치를 누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쓰는 창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 그냥 LOOP라고 치면은 아래 루프 아웃이라고 제한사항이 뜨죠.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재생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빨라요. 그러면은 이거 사이를 늘려주면 돼요. 느립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사이에 어두워졌으면 좋겠다, 나는 0에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이건 처음과 마지막을 무조건 반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키프레임을 다시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만큼 이제 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늘려주면은 텀이 느려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참 쉽죠? 자, 다섯 번째 랜덤 블링크. 이것은 한 프레임마다 특정 확률로 불투명도가 100이거나 0이 되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투명도를 100으로 해놓으면요, 무조건 불투명도가 0인 상태지만 만약에 95로 해놓는다? 그러면은 불투명도가 이렇게 10%의 확률로 불투명도가 100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디오 클래스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코드를 짰거든요. 해당 코드도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려 하시지 마시고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튜브 더보기란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자, 이것을 넣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넣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은 레이어를 준비하신 다음에 해당 레이어의 오페시티 값, 즉 불투명도 값을 꺼내줍니다. 키보드에 T를 누르면 이렇게 꺼내지죠. 그 상태에서 Alt 누르면서 스탑워치 클릭 하시면은 또 익스프레션 창이 뜨죠. 여기에 컨트롤 V 눌러서 그냥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제가 여기 설명을 친절하게 써놨어요. 프레임마다 불투명도 값만큼의 확률로 깜빡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0으로 하면은 안 깜빡이는 거예요. 근데 10으로 한다? 그러면은 가끔 깜빡입니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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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랜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100으로 한다 그러면은 안 깜빡이에요. 그냥 오페시티가 0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50으로 하면은 겁나 깜빡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깜빡이다가 다시 그냥 온전히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간단해요. 이 중간에 전환할 곳에 타임바를 둔 다음에 해당 레이어를 누르고 키보드로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D를 누르면, 뭐야 이거 왜 떠? 컨트롤 쉬프트 D를 누르면 왜 뜨냐고. 너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되어 있어? 참, 됐어. 컨트롤 쉬프트 D를 누르면 이렇게 잘립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는 다시 T를 눌러서 오페시티의 이 값을 없애주면 되겠죠. 없애는 방법은 다시 Alt를 누르면서 스탑워치를 누르면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100으로 만들어주고 깜빡깜빡 하다가 켜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 이렇게 완전 0에서 100으로 되는 거 이런 건 싫다, 너무 극단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위글 쓰세요. 위글 한 다음에 100 하고 뭐 20 이렇게 하시면은 100만큼 랜덤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건데 이건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오래된 형광등 켜지듯이 깜빡깜빡 핑 이렇게 켜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5가지 알려드렸는데 모션 그래픽 하면서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여러분 꼭 외워두시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면은 이 영상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하바.